다가오는 AI 시대, 독서 교육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최승우입니다. 저와 함께 독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진학 부장으로 있으면서 진로, 진학 관련된 책자를 많이 썼습니다.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독서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의 독서 교육이 왜 중요한지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란 책 한 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좀 발칙한 상상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데요. 유인원 암컷 한 마리가 새끼 두 마리를 낳아요. 근데 한 마리는 우리 같은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를 하고 한 마리는 침팬지로 진화를 하죠. 그 이유를 사피엔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피엔스는 다른 사피엔스에게 글을 쓰고 또 사피엔스가 책을 쓴다는 것이죠. 글쓰기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와 독서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를 유인원이 아닌 우리 영장류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기본적으로 보기, 수업에서 학습을 하고 책을 읽고요. 교과서를 읽고 보고서 쓰고 발표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이 수업의 활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독서죠, 독서. 자, 그러면 독서 교육에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정독입니다. 자세히 읽는다는 뜻인데요. 정독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정독을 해야 되나? 우리 동양에서 많이 정독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유편삼절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공자 선생님께서 주역이라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예전엔 죽간이라고 했거든요. 이 대나무를 말린 데에다가 가죽끈을 연결해서 책을 만들어 썼는데요. 이 죽간이 세 번이라는 건 많이 끊어졌다는 뜻이겠죠. 끊어질 정도로 주역이라는 책을 아주 정독했다는 것이죠. 정독을 대표하는 사자성어고요. 그다음에 독서 100편 의자현, 한 권의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문리가 저절로 트인다는 뜻입니다. 한 권의 책을 매우 자세히 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독을 대표하는 성어인데요. 예전 성인들은 이렇게 정독에 대해서 굉장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깊게 파야 된다는 말, 넓게 파려면 깊게 파야 된다는 것이 전제다. 그래서 넓게 파지 말고 깊게 파야 이게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듯이 정독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그죠? 정독이 중요한 것 같지만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정독이 위험 요소일 수도 있죠. 우리 일명 말한 너튜브 같은 데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고 저희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시대에 정독보다는 오히려 다독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 다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읽는다는 뜻입니다. 많이 읽는다는 뜻인데, 일명 남아수독 오고서란 말 있죠. 여기서 남자란 말 빼고요. 인간이 모름지기 책 5수레 정도는 읽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죽간이 예전에 책의 어원입니다. 책이란 책이요, 이 죽간의 모형을 본뜬 상형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5수레의 책이라는 게 이 죽간을 이렇게 돌돌돌 김밥처럼 이렇게 김밥 마리처럼 많은 거기 때문에 5수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남아수독 오고서를 보면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깨달음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독의 중요성을 설명한 말도 있습니다. 구양수의 삼다, 우리 송나라의 유명한 문장가인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이 구양수 선생님도 독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죠. 글쓰기의 3가지 방법 중에서 다독,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작, 많이 써야 되고 다상량, 많이 생각해 보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를 다독, 많이 읽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독과 다독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충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독이 중요하냐, 정독이 중요하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읽는 거 좋죠. 이게 이제
고등학생, 중고생들이 진로 진학을 찾을 때 학과를 검색할 때, 서칭할 때 많이 쓰는 사이트인데요. 서울대 약학과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약학과를 검색을 하니까 다양한 워드 클라우드가 떠요. 다양한 이 키워드가 뜨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키워드가 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키워드를 검색해주는 사이트거든요. 의외로 우리가 약대를 진학을 하려고 한다 할 때 물리든 화학이든 생명이든 경제든 법학이든 다양한 분야의 키워드가 검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명 너튜브 시대에 많은 정보가 필요한 시대, 상대방의 언어나 상대방의 전공을 알아야 되는 시대에 다독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깊게 파려면 또 넓게 파야 되는 것이 전제죠. 그죠? 예. 넓게 파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죠? 깊게 파는 것보다 오히려 넓게 파는 것이 요즘 시대의 조류에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깊게 파야 되는 것이죠. 네. 깊게 파는 전제가 넓게 판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단점은 뭐냐? 또 많이 읽다 보면 제대로 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평 정도만 읽고 내가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독의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이 통계치를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하죠. 이 문해력이 현저히 10대 이후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10대 이후에 문해력이 뚝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위해서 가장 바짝 공부를 하고 그 뒤부터는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문해력, 쉽게 말하면 그 책을 읽고 나서의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독서 교육이 안 되고 학교 다닐 때 초중고 시절에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또 현저히 좀 문제점이 등장하는 거는 이 핸드폰에서 이제 검색만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시각 잔상 효과라고 하는데요. 1분을 보면 6초의 잔상이 남고 1시간을 보면 6분의 잔상이 남는다는 것처럼 너무 많은 그죠? 종이로 된 어떤 텍스트를 보기보다는 시각 영상 위주로 보다 보니까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완독해야 되나? 1페이지서부터 500페이지까지. 예를 들면 뭐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었다. 한 500페이지 분량 되잖아요. 그 책을 1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 완독을 해야 되나? 저는 굳이 뭐 완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예, 자신 있는 부분, 흥미 있는 부분 위주로 발췌독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예.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책 서평 정도 이상의 서평 보고 목차 본 다음에 그래도 줄거리나 주제나 핵심 내용 정도는 파악하는 정도의 발췌독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유튜브에 서평 정도 읽고 나서 나는 다 읽었다. 이거는 뭐 책을 읽은 건 아니죠. 완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또 관심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가 뭐 화학이다, 생명이다, 뭐 정치 외교다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 법학이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결론을 두루뭉실하게 내려서 죄송하지만 다독과 정독이 혼합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독이 진리도 아니고 정독도 진리도 아니고요. 반드시 완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AI 시대에 빨리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한 책만 갖고 이렇게 팔 수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병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다독이냐 정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책이 어떤 텍스트라고 하면 종이나 또 뭐 영상으로도 볼 수 있죠. 핸드폰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그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그 컨텍스트다. 이렇게 보면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책의 어떤 맥락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완독을 안 해도 충분히 책을 읽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독과 정독과 완독의 문제가 아니라 문해력이 핵심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그 텍스트에 대한 컨텍스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했던 사람들, 뭐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고 되게 멋있게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저도 완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 부분만 수업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초등학교,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양한 책들을 접하고 도서관도 다니고 도서관에서 또 앉아서 책도 좀 보고 주말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또 좀 몇 권 더 사서 보는
이렇게 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성공한다는 거죠.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책도 읽지 않고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보다는 그 시기에 맞게 다양한 책도 읽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죠. Luck is no accident라고 하잖아요. 운이라는 게 우발적인 사건처럼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독서가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나 사건이나 주제나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를 객관적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간접 경험도 매우 중요한 시대다.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시대에 간접 경험이 충족될 수 있는 독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의 오늘 강의의 핵심은 고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독서가 어떻게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나왔던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이 대학의 실제 면접 문제에서 기출이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도수가 높았던 게 독서입니다. 지금 대학은 학생을 뽑을 때 독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생 학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독서 지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봤을 때 그건 위계라는 거죠. 위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과 이 책의 위계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1 때 읽어야 될 책과 고3 때 읽어야 될 책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위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너무 식상한 책 또는 너무 어려운 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고 늘어집니다. 서울대 교수님들 농담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다고 하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다음에 자본론을 읽었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 이과 교수님들께서는 자연 교수님들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대요, 학생들.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보편적인 책만 주로 읽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독서의 방향성을 3개라고 봅니다. 스스로 읽었는가? 서울대 권장도서, 권장도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반드시 필요한 게 그 고등학교, 저희 학교도 권장도서 있거든요. 권장도서는 필요하지만 주도적으로 자기가 도서를 책을 선별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역량 같고요. 좀 전에 말했지만 도서의 위계 수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에 맞는 도서 익히셔야 돼요. 중고등학교 책을 너무나 선행하는 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언어나 전공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융합이라는 말, 통섭이라는 말, 저희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을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2015년에 교육과정이 고시됐다는 뜻이에요. 2015년에 교육과정이 고시돼서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곧 나올 2022 교육과정은 2022년에 교육과정이 고시됐다는 뜻인데 2015 교육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 융합형 인재입니다. 융합이라는 말을 알 것 같은데 융합이라는 말은 즉 다른 사람의 언어나 다른 사람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융합하고 통섭하고 엮어내고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냐는 그런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통섭 독서 역량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가 이런 독서 방향성을 결정한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의대 학생들이 진학했던 책들인데요. 관심 있게 봤던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 특히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의예과에서도 독서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계열 쓰는 학생들의 가장 기본이 이제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관련된 이런 책들이 이렇게 목록이 주로 이제 많이 보는 책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책들을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읽는다는 것이죠. 고등학교에 가면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가 8개 항목이 있는데 우리 관심사인 독서가 있나요? 7번에 있네요. 7번에. 학교생활기록부의 하나의 항목에 독서가 있는 것이죠. 독서가. 그죠? 그만큼 독서는 우리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6년을 지날 때 독서활동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표 가져와서 죄송한데요. 2024학년도는 뭐냐면 2023년도에 학생들이 대학 시험을 보고 2024년에 대학을 가는 거예요. 2024년에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2024학번 학생들 때부터는 여기 보면 안타깝게도 독서 활동이 대학의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헷갈립니다.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독서 활동을 중요하게 보시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대학에 관련된 입시와 독서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독서 활동이 미반영된다는 거죠. 이런 7번 독서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예, 공통 500자, 과목별로 250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못 넣게 돼 있고요. 이런 규칙이 있는데 기록은 하는데 이게 2024 학번 학생들부터는 저희가 학생부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기록은 해주는데 대학에는 제공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학에 제공되지 않으니까 읽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이제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독서 내용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히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게 팩트 맞죠. 이게 2023학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가 않는다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책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대학이 이 A라는 학생, 이 동국대 자료를 잠깐 인용을 하면 이 A라는 학생의 독서 이력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 학생이 생명공학과를 썼는데 생명공학과에 맞는 책들을 굉장히 잘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높게 평가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동국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한 사례인데 그럼 이제 읽지 않아도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워딩을 그대로 읽어보면 단순 독후 감상문 이외의 활동을 전개했다면 그 내용을 교과 세특, 뭐 국어면 국어 세특, 수학이면 수학 세특,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같은 데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책이 독서 활동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 책 독서했던 내용이 최소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20개 교과 이상을 배우거든요. 그 교과에 독서활동 내용이 들어가고 자율활동 500자에 들어가고 진로활동 700자에 들어가고 동아리활동 500자, 교과 세특 500자거든요. 500자.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상 이런 데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조건만 맞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풍선 효과처럼 한 부분이 이게 찌그러져 있지만 다른 부분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쉽게 제가 정리해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생, 학부모님들 때에도 독서 활동은 전혀 축소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활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보이는 게 있잖아요. 보이는 어떤 독서 활동의 중요성 측면에서 7번 활동이 대학에 안 가기 때문에 이게 위축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있으면 좋죠. 독서활동 이력을 살펴보는 건 대학의 평가자 입장에서도 고등학교 평가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거죠.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과연 이 독서활동을 고등학교나 대학교 평가에서 빠뜨리는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독서교육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정책이 후퇴된 면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갈 때 평가는 객관적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녹색으로 해놨는데 독후감이 있는 거예요. 독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에게 담임선생님 또는 교과쌤에게 감상문을 내면 입력해주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2017년부터 학생부에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전에는 배우고 느낀 점을 넣었어요. 근데 그게 사교육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고 이제 도서명과 저자만 기록을 했는데 그게 2024학년부터는 그마저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 분야의 뭐 인물, 사상, 주제,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고 그거를 교과 세특, 그 다음에 어떤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진로 활동 같은 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은 여전히 중요하고 논문 같은 경우도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논문을 쓸 수는 없어요, 이제 규정상. 하지만 이 논문이 엔솔로지로 해서 책자로 나온다, 논문 책자가 나온다, 그거는 학교 생활에서 입력은 가능합니다. 저희 학교 걸 좀 소개를 해보면 이런 독서 관련된 활동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광장이라는 책을 졸업하기 전까지 학생들이 한 번은 다 읽습니다. 이렇게 완독을, 말 그대로 완독을 하고 졸업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율 활동에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독서 활동 한 거를 독서 활동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독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인문학 캠프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부에다가 입력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교과 세특에도 자율활동에도 이렇게 활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이 들어갑니다. 독서 활동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고양시에 중남미 문화원이 있습니다. 고양시 중남미 문화원을 동아리에서 갔다 왔다. 그리고 그걸 느껴서 책을 읽었다. 이거 한번 화면 보세요. 이 학생이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서라는 책을 읽고 나서 2학년 때 소수 집단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학생이 고양시 중남미 문화원을 다녀오고 나서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을 읽는 겁니다. 이런 식의 활동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 걸 보니까 언어와 매체 시간에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라는 책이 언어 관련 교과 세특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 학생이 3학년 때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에 100년의 고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2학년 때 읽었던 책과 3학년 때 읽었던 책이 낭비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는 동아리 활동에도 넣어주시고 교과 세특에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독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확률과 통계라는 이게 교과 선생님이 쓰는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데요. 교과 세특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데이터 분석의 힘,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입니다. 책이 들어간다는 거죠. 뭐에 들어간다는 거죠? 교과 세특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책 이름이. 교과 세특에 들어가고 있고요. 자, 한국지리 볼까요? 쭉 밑에 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 뭐 시사 이슈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그 책을 읽고 호기심이 생겨서 심화 활동을 한 거예요. 심화 탐구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수업이나 수업 연계 활동에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 호기심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계되고 확장돼서 심화해서 활동한 거를 평가하는 거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 학생의 탐구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독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과 세특에 책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진정성 있는 독서 활동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글쓰기 교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인물이나 사상이나 주제 진로에 대해서 분류해보고 분석해보고 공통점을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대조해보는 작업, 이게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성 있는 활동이 뭐 대단한 게 뭐 학생들 19살, 뭐 16살 쓴 학생들이 논문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학생들의 글들이 어디에 뭐 실리는 것도 아니고 이 학생들이 뭐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관심 분야를 분류해보고 분석해보고 비교해보고 대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교하고 대조.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게 비교 활동과 대조 활동이에요. 독서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비교하고 대조 활동이죠. 책을 읽고 나서 오늘 보는 학생들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책에 읽은 내용 중에서 그 책 한 권만 읽지 마시고 다른 책으로 좀 확장해서 그 두 권의 책을 비교하고 대조해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어떤 한 파트인데요. 다윈이 그 갈라파고스 제도를 떠나요. 탐사 여행을 떠나는데 그 제도니까 섬이잖아요. 섬에 핀치새라는 새가 있는데 부리 모양이 같거나 달라요.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같거나 다른 거죠. 핀치새가 여러 섬에 같은 종인 것 같은데 부리 모양이 같거나 다르죠. 비교하고 대조해 본 거죠. 인류 역사를 바꾼 다윈의 종의 기원도 아주 간단한 학자의 기본 원리인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비교하고 대조하는 역량에서 책이 탄생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정성 있게 보는 활동이 뭐냐? 비교하고 대조했는지. 제가 의대 교수님들, 이제 위촉사정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친한 분에게. 아니, 의예과 정도 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변별이 되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이렇게 독서활동 같은 실험활동 같은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대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 있는 활동의 핵심이 독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비교하고 대조해봐라. 실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 수업 시간에 누구나 호기심이 생겨요. 누구나 호기심이 생기지만 그거를 적용하고 응용하고 해결하는 애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는 애들은. 그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화 탐구 활동 중에 대표적인 활동이 뭐다? 독서라는 것이죠. 저희 학교 학생 발표 자료인데 까메 이방인을 읽었어요. 부조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문학적으로 부조리라는 말을 치환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시지프 신화를 읽었단 말이에요. 이 책을 같은 작가의 책인데 이거는 소설이고 저는 좀 철학적 에세이에 가깝거든요. 비교해보는 거죠.
부조리라는 말을 저 철학적 에세이 쓸 땐 딱딱하게 느껴졌지만 이방인이라는 책에서는 문학적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학생은 이방인의 감동받고 영향을 더 받더라고요. 그거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써준 겁니다. 이 학생은 불문학과를 지원한 학생인데 이 두 책을 비교해 본 거예요. 대조해 보고 같은 작가의 두 작품을 비교해 본 거죠. 문학적 메타포에 대해서 감흥을 받고 불문학, 말 그대로 문학과를 불어 불문학과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연기확장 심화한 사례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많던 새들은 어디로 갔을까? 굉장히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DDT 쓰지 말자는 거예요. 내용은 너무 단순하고 지루한 책인데 뭐 망고의 고전이죠. 근데 전혀 다른 책이 있어요. 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은 전혀 다른 맥락의 책이에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환경을 어느 정도는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책인데 두 책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럼 평가자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평가자나 대학의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성장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침묵의 본만 읽었던 학생보다는 전혀 사고가 좀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학생이지 않을까요? 이런 연계 확장 심화된 사례를 대학에서는 평가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독서 교육하는 교사니까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대학에서는 독서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학생을 성장했다고 독서 이력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죠. 미얀마 사태가 터졌고 올해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홍콩 사태, 민주화와 관련된 여러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만화책이에요. 미디어 관련된 과를 쓴 저희 학교 학생인데 두 책이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량이 드러날 수 있죠. 미얀마의 언론 상황, 그다음에 1987, 80년대의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어떤 언론 상황을 두 만화책이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만화책을 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충분히 이 학생이 미디어 관련된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충분한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관심 분야를 비교하고 대조해 본 것이죠. 공정하다는 착각, 뭐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이 책만 보는 학생보다는 정의란 무엇인가 틀렸다? 전혀 다른 맥락의 책이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였고 이 공정하다는 착각도 공전의 히트를 쳤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한국엔 많아요. 두 책이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보다는 비교해 보는 거죠. 대조해 보고 이런 게 학생의 역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책을 갖고 논문을 쓰길 바라지는 않아요. 이 두 책이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책을 읽었다는 건 이 책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힘들어요. 이 책을 읽었는데 2학년 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3학년 때 이 책이 보인다. 그럼 이 학생의 관심사, 그 다음에 성장 이력, 탐구 과정, 심화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 학생은 소수 집단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고 관심 있게 되고 저도 저희 반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봤더니 이 학생 같은 경우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학생부를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어를 가지고 우리 문학을 했던 작가들 그런데 항일 운동도 하고 어떤 일본과 맞섰던 일본 글로 우리나라 문학인데 일본 글로 문학을 했던 작가들 뭐 관련된 보고서도 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남미의 역사나 문화,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해서도 탐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은 것 같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동아리 특기사항에도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이렇게 동아리 선생님이 이렇게 특기사항이 써주는 거죠. 이 책을 읽었고 왜 읽었는지에 대한 컨텍스트, 맥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은 왜 읽었을까라는 맥락을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자소서에도 썼어요. 이렇게 자소서에도. 그러니까 역으로 자소서를 읽고 또는 자소서가 없어진다면 면접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자소서에 썼으면 역추적이 들어가는 거죠. 학생부에 기록이 돼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그래서 이런 글을 썼구나 이렇게 거꾸로 가보는 거죠. 이렇게 이래서 이 학생이 저렇게 간 거구나라고 역추적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학교생활기록부의 역할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게 이 학생의 활동에 대한 컨텍스트를 설명하려면 맥락을 제가 좀 전에 독서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게 다독이냐 정독이냐 완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해력을 키워야 된다. 그 작품에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 즉 문해력, 리터러시를 길러야 된다. 목민심서에서 다산이 뭐라고 했냐면 다산 정약용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감옥이나 형벌이 가혹하다고 했어요.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쓴 책이에요. 목민심서가. 그러니까 백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광기의 역사라는 책은 이게 미셀 푸코가 쓴 책인데 감옥이나 형벌의 어떤 기원이나 광인의 역사에 대해서 다룬 책이죠. 하지만 이 학생은 사학과를 전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동서양의 어떤 광인이나 형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책이었단 말이에요. 연계 확장 심화할 수 있었다고 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로 활동에 이렇게 써주신 거죠, 선생님이. 다양한 역사적 쟁점을 분석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공부 방법을 시도했다. 독서, 토론, 보고서, 설문조사, 발표, 게시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하며 지식을 확장하고 연계하는 역량이 우수하고 정약용의 목민심서, 목민심서를 읽고 흠음심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형벌의 내용을 발췌독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완독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고 형벌의 내용을 미셀 푸코의 책으로 연결해서 서양의 과목도 탐구했다. 간학문적으로 연계했다. 그리고 인문사의 쟁점 주제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점을 통시적으로 탐구하고 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통계조사, 즉 서베이까지 한 거죠. 관심사에 대해서 대부분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거기서 머물고 끝나는데 이 학생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연계하고 확장하고 심화했다는 거죠. 서울대학교에서도 책을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물어봅니다. 책 2권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신의 영향을 준 책 2권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 호기심, 전공 선택에 관련된 책들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다른 맥락으로 보면 전공과 관련된 책 또는 호기심과 관련된 책 또는 다양성과 관련된 책을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책, 진로와 관련된 책 또는 선호도 책 이런 책들 중에서 2권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라는 뜻이에요. 전공과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진로와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좋아하는 뭐 SF 소설이라면 SF도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전공 선택과 관련된 책도 한번 읽어보고 전공 통섭책, 융합책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전공 심화된 책도 좀 읽어보라는 뜻이에요. 심화된 책도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립대학,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국립대학인데 책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이 학생,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 자소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학과 쓴 학생인데요.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복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알아보고자가 뭐죠? 자기 주도적 선별 능력이죠. 책을 누가 권하기보다는 스스로 이 분야, 정책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복지 정책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자 책을 펼친 거죠. 주도적인 역량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학 콘서트를 읽었다. 이건 전혀 나쁜 맥락이 아니에요. 경제학 콘서트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맥락에서 더 나아가서 맨큐의 경제학을 읽었다. 그럼 심화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 책이 있으면 그거에 확장된 심화된 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서울대 맥락이고요. 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화책 읽어도 되고요. 만화책 그 이상의 심화된 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울대학교에 아로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아로리 세자입니다. 아로리로 치면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들이 읽었던 책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아로리라는 사이트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면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들이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매년.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멋진 신세계, 정의란 무엇인가 다양한 어떤 스테디셀러들이 나오고 있고요. 단과대학별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이런 치의과대학 같이 의학 계열에 관심이 있다. 그럼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 뭐냐면 책을 못 찾겠어요. 어디 가서 찾아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학교만의 필독 도서가 있어요. 그거 먼저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년별로 필독 도서가 선정돼 있고요. 서울대학교 권장 도서 같은 거, 서울대생이 많이 읽는 책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소스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이런 감상문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책을 읽고 감상 능력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책을 읽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핵심을 쓰는 능력, 독서 기록장에 쓰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도 읽고 이 학생이 D.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고 이런 내용을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내용을 요약하고 줄곧 요약하고 느낀 점을 썼다는 것이죠. 이런 책을 읽고 독서 기록장에 남기고 감상문을 쓰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이트 등을 통해서 자기가 관련한 학과나 책들, 전공들을 찾아보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학과 검색을 해서 제가 미디어 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검색이 돼요. 보면 문화 콘텐츠나 미디어 콘텐츠가 좀 더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통 커리큘럼을 배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인접학과라는 뜻이에요. 커리큘럼이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비슷한 과구나. 문화 콘텐츠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비슷한 학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를 찾아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그 지원한 학과, 그다음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의 키워드가 궁금하신 거 아닌가요? 그 책을 찾을 때도 그 키워드 위주로 찾잖아요, 주로. 그러면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인 베스트셀러는 찾아줘요. 이렇게 기본적인 베스트셀러 이렇게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 독서 기록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 기록장이 도서명, 저자, 선택 이유, 내용 요약, 알게 된 점, 느낀 점, 달라진 점, 이런 식으로 이 독서 기록장을 누적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중학교 독서활동 시스템, 종합 시스템이나 또 고등학교는 담임쌤이나 교과쌤한테 독서 기록장을 내야 학교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학생들 보면 교사한테 내고 이제 없애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면접 보러 갈 때 이게 있어야 면접 준비도 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 기록장을 모아서 포트폴리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독서 이력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한테 슬쩍 들은 얘기는 뭐냐면, 왜 독서 활동을 대학에 미제공하냐? 그러니까 독서 활동 상황만 봐도 이 사람의 이데올로기나 경향성을,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서 활동을 대학에 제공하는 거는 이거는 좀 인권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독서 이력은 굉장히 그 사람의 삶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독서 기록자 한 줄 소개하는 거죠. 한 줄 평, 우리 영화 한 줄 평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 나서 한 줄 평을, 본인의 한 줄 평을 써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기 쓰고요.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점을 써보는 거죠. 텍스트로. 가급적이면 타자 치지 마시고요. 워드로 치지 마시고 직접 자필로 또박또박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박또박 이렇게 써보는 거, 이 독서 기록장 형태. 또 독서 요약장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한 줄로 요약해보고 내용을 요약해보는 거죠. 저는 독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요약해보는 능력, 서머리라고 하죠. 서머리하는 요약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어떤 책을 읽든 상관없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텍스트로 써보는 거죠. 한 줄로 써보고, 좀 글쓰기 역량이 늘어나면 두 줄로도 써보고, 그럼 내용이 좀 더 길어지겠죠. 느꼈던 점도 써보고, 이 서머리, 그러니까 제가 독서 기록장 양식을 여러 가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서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독서 교육이 독서라고만 하니까 책만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교육을 해도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말들을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고 그거를 기록을 남기는 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고 읽는 거하고 쓰는 건 또 다른 역량이거든요. 학교 제가 처음 첫 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보고, 그 다음에 읽고 쓰고 말하기, 이 네 가지 역량이거든요. 보통 읽기, 쓰기, 말하기 3단계라고 하고, 더 넓게 본 4단계가 보기예요. 수업 보고, 읽고, 교과서를 읽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쓰고, 이게 보고서 낼 수가 있고, 발표하고, 그죠? 좀 더 학년이 올라가면 프레젠테이션까지 하겠죠. 이런 역량 중에서 책 읽기를 한 다음에 반드시 쓰기로 연계가 돼야 돼요. 그게 쓰기의 핵심은 서머리죠. 유명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리의 기술이란 정보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기술이며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기술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한 다음에 반드시 요약해보는 역량이 중요하다. 줄거리까지는 아니어도 한 줄 평이라도 써보게 하는 거, 이런 거 만들지 않더라도 일기장에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장 같은 거, 핸드폰 메모장에 써볼 수도 있죠. 애들 핸드폰 좋아하니까 메모장 같은 거 활용할 수도 있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디 여행 KTX 타고 간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써요. 태블릿에다 꼭 메모해놔요. 그 구절 같은 거 써봅니다. 저도 신문 기고나 책 칼럼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꼭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책 읽고 나서는 반드시 제 생각을 한 줄을 써봐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써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 그래서 저는 이 요약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어학습법이라고 제가 어디 실었던 글인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읽기, 쓰기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뭐 강의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쓰기의 기초를 다졌다면 고등학교는 많은 작가의 작품, 다양한 분야의 지문이 등장하죠. 차이는 없어요. 작품이 늘어날 뿐이에요. 핵심은 똑같습니다. 읽고 쓰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통합적 사고 능력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걸 평가하는 거죠. 고등학교가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독서 습관이 몸에 밴다면 텍스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독해 능력 향상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로 된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이 텍스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걸 보잖아요. 거기 보면 문학기나 독서 지문이 한 장이 넘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큰 종이에 한 장을 넘어가요. 지문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지문의 양에. 근데 텍스트에 대한 적응, 문해력이 없다면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저희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이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모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 많이 보는 거에서 영화를 또 봐요. 그거 왜 보냐? 돈 주고 비싸게 봤는데 왜 또 보냐 그랬더니 잘 안 들린대요. 잘 안 들리고 또 외국 영화 같은 경우 밑에 자막을 그 시간에 빨리 못 읽겠대요.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잘 자막을 읽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아주 좁은 의미의 문해력 리터러시거든요. 좁은 의미의 해석 능력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서 역량은 삶의 영역 같아요. 대학 시험도 중요하고 고등학교 시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는데도 이런 이 문해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요. 책을 읽은 후에는 주제와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한번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확대해보는 거죠. 2문장, 3문장 이렇게 확대해보는 거죠. 글쓰기 습관을 들여서 처음부터 목표를 거창하게 잡지 마시고요. 좋은 문장을 또 필사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은 문장 같은 경우 작가의 기본은 필사 아닙니까? 그죠? 필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책이 부담된다면 인터넷에서 제일 괜찮은 사설 칼럼을 정리해서 주장 근거 사례, 주장 근거 사례 주장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설 칼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칼럼니스트의 그다음에 사설 어떤 그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잖아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뭐였고 그 근거를 든 사례는 뭐였나. 이게 3단계로 말할 수 있는 거고 4단계로 말하면 주장, 근거, 사례, 주장 4단계 형태로도 정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 역량, 독서 역량 그 책을 읽고 나서 또는 사설 칼럼을 읽고 나서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주장, 근거, 사례, 주장, 근거, 사례, 주장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게 영어로 프랩이라고 하거든요.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이렇게 4단계로 써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오레오라고 돼요. 오레오. 과자 이름 아니고요. 오피니언, 리즌, 이그젬플, 오피니언. 그러니까 주장, 근거, 사례, 주장 이렇게 4단계로 써보거나 그게 힘들면 3단계로 주장, 근거, 사례 그것도 힘들면 주장, 근거 2단계로 써보는 것도 중요하죠. 글을 논리적으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고 책이 힘들면 짧은 사설 칼럼이라도 NI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글쓰기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해보는 연습은 국어 공부 방법에 굉장히 튼실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 그건 독서입니다. 독서 이력이 없으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게 초등학교부터 쌓여야 돼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국어 보고요, 수학 보고요, 1교시에 국어, 2교시에 수학, 3교시 영어 보고요, 4교시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보는데 이제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10년간을 보니까 영어는 절대평가라 빠져요. 그다음에 사탐, 과탐 뺄게요.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국어, 수학만 딱 따지고 보면 국어가 더 많아요. 점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가 너무 단순하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걸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요. 국어 표준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재수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게 국어입니다. 그 국어의 핵심은 독해고 독해의 핵심 문해력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그 작가의 생각이나 핵심 주장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생각과 주장을 읽어냈으면 저는 완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앞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책의 컨텍스트를 이해했다면 그 책을 읽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권의 책만 자세히 읽는 사람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잖아요. 시카고 플랜이라고 유명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 허친스 총장이 젊은 총장이 부임을 해요. 저도 저희 집에 책이 있는데, 저는 책 산 이유가 이 100권 목록을 좀 궁금해서 샀는데, 동료 교수들도 반대하고 지역사회나 대학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미쳤다. 책 100권을 읽고 졸업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대학인데 이 시카고 플랜을 도입하면서 노벨상 수상자가 89명이나 나옵니다. 시카고 플랜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고전, 뭐 서양 고전이겠지만 이 고전 100권을 읽게 한 거죠. 고전 100권을 읽고 졸업시킨 거예요. 그 유명한 시카고 플랜이고, 아직도 이 시카고 플랜 100권 읽기가 상당히 학교에서도 독서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시카고 플랜 100권 읽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 존스 대학교인데요. 여긴 더 대단해요. 위계가 없어요. 학과가 없고요. 학년이 위계가 바뀔 때마다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마다 책의 수준만 위계를 바꿔주는 거죠. 예. 그죠? 전공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책의 위계만 바꿔주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무전공이죠. 무전공. 근데 이 대학이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굉장히 무모한 실험인 것 같은데 미국의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실제로 보니까 미국 명문 대학생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고 취업률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많이 취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 대학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스 대학교 이런 책 실험도 상당히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 두 대학 실험을 보면 이렇게 학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뭐다? 책이라는 거죠. 책.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입학사정관들의 대부분이 위촉사정관이라고 해서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이 한 56시간 연수를 이상을 받고 나서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이분이 교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책을 읽고 또 그걸 논문으로 쓰고 그걸 발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핵심은 텍스트는 책인 거죠. 책인 거죠. 뭐 오늘 강의의 목적이 대학 입학이 목적이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 모집에서 핵심 전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에 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대학의 평가자들은 책을 쓰고 읽고 발표해서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책이 더 중요한 거고,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책이 진정성 있는 활동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관심 있는 인물이나 사상이나 주제에 대해서 책을 분류해보고 분석해보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역량,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로와 진학이 분류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리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로만 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진학만 추구할 수도 없는 거죠. 학과나 대학이 이제 잘 믹싱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거에 동기가 되고 단초가 되는 거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지 어떤 대학의 문제도 아니지만 삶의 문제라고 보시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해력을 키우고 컨텍스트, 책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좋겠고, 그 시작은 독서 기록장, 독서 요약장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독서 교육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독서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